자, 6월 고유모사 35에서 3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대식 파트가 되겠고요. 백석의 선우사, 그리고 송찬호의 고래의 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보도록 하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요런 문제는 선지를 먼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선지를 먼저 보라고 해서 선지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선지 구성 방식입니다. 자, 가는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얘는 가작품 보고 제낄 수가 있고, 2번은 안 되죠. 3번 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5번도 모두죠. 그래서 가작품을 보고 1, 3, 4, 5번을 먼저 이렇게 제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왜 해야 되냐면, 자, 모의고사 수능은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촉박한 편입니다. 물론 최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지만 상위권, 중위권, 뭐 중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뭐 하위권 친구들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부족한 잠을 보충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뭐 제외로 하고, 그러려면은 시간 배분을 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선지를 먼저, 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문제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밑작업.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미리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36번. 나를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나를 보면서 하면 되겠고, 37번 기준점이 되겠죠. 자, 보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는 밥과 반찬에 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부정적 현실에서도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고, 자, 나는 고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희망에 대한 회의적 시선에 맞서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 기준점 체크 해놓고, 그러면 선지가 1, 2번은 가, 3, 4번은 나, 그리고 5번은 중간에 끊어져 있죠. 마찬가지 가작품 보고 1, 2, 5번을 제껴줍니다. 자, 그러면 백석의 선우사를 볼게요. 제목 자체를 보니까 선우하면 반찬 친구, 사는 뭐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 친구 노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를 분석할 때는 정서가 왜 그런지, 그리고 표현 기법, 정의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좋아요. 자, 낡은 나조반에, 나조반, 나주에서 만든 자그마한 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뭐 이렇게 밥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밥상. 낡은 나조밤에 흰밥도 가자미도 나도 나와 앉아서, 자, 여기 열거 뭐뭐또 쓸쓸한 저녁을 맞는다. 자, 정서 나와 있죠? 혼자 있어.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은, 자, 의인화 했네요.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예, 그래서 제목 자체가 반찬 친구였습니다. 우리들은 맑은 물 및 해정한 깨끗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자, 이건 뭘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흰밥, 가자미에 밥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래톱 근처에서.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잇을 먹고 나이든 탓이다. 이렇게 밥 먹고 살았다는 얘기네. 외딴 산골에서 소리게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자, 여기 보면 뭐만 탓이다, 뭐만 탓이다, 뭐만 탓이다. 그래서 유사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어요. 유사, 비슷한, 통사, 문장, 구조, 반복. 서정갈래에서 반복하면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이유, 사이가 좋은 이유가 밑에 이렇게 열거 방식으로, 반복 방식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색채 이미지 들어가 있고, 시각적. 착하디 착해서 새갓은 가시 하나, 억센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파리하다라는 것은 뭔가 좀 약해 보이고 여위어 보이는 것을 파리하다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역시 문장 형태를 반복하고 있어요. 서럽지 않고 외로워할 까닭도 없고 부럽지도 않고. 흰밥과 가자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예, 그 세상 일에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아도 우리끼리 같이 있으면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야죠. 35번 1. 가는 청각적 심상으로 대상의 특성을 드러낸다. 청각적 심상이 아니라 주로 시각적인 심상이 있었습니다. 3번. 가는 대화의 방식을 통해 대화 아니죠? 4번.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선명한 제시. 이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색채어를 사용하면 선명한 제시? 너무 당연한 말이 뻔한 얘기예요. 자, 가에 있습니다. 5번. 계절의 흐름에 따라 아니죠? 네. 그러면 제껴볼까요? 1번 아니었고 3번도 아니었고 5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2번과 4번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요거는 나작품 보고서 제껴주면 되겠죠. 다음 37번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37번도 제껴줍니다. 가에서 흰밥과 가자미와 나를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관계로 여기는 것은 화자가 그들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 예, 제목 자체가 반찬 친구였습니다. 2번. 가에서 세상 같은 건 밖에 두어도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세상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삶을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 맞죠? 자, 근데 5번의 앞부분. 가에서 다닛을 먹고 자란 외다른 산골은 화자가 궁핍하게 살아가는 공간을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골라내지 못할 때는 이렇게 보류해도 돼요. 세모.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3번과 4번과 5번 뒷부분을 통해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이번엔 고래에 대한 꿈, 고래 꿈이고 희망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박스에서 봤습니다. 자, 나는 늘 고래의 꿈을 꾼다. 자, 문맥을 파악하기. 늘 고래의 꿈을 꾼다. 36의 1번. 기억을 통해 화자가 지속적으로 고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맞는 설명입니다. 언젠가 고래를 만나면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 하나도 키우고 있다. 자, 36의 2번. 고래와의 만남이 실현되리라는 화자의 막연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다시 지문. 그래서 1년에서는 고래를 만나고 싶어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2연. 깊은 밤 나는 심해의 고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노래하는 길고 아름다운 허밍에 귀 기울이곤 한다.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 수평선 넘어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한다. 자, 여기는 기대감, 그쵸? 고래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3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버렸어.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이때 커다란 꿈이 뭐예요? 고래를 만나고 싶어하는 꿈. 그러니까 고래가 사라져버렸으니까 고래를 만나고 싶은 꿈은 이미 없는 거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다의 목로에 앉아. 목로. 길목로는 길. 지나가는 길을 목로라고 해요. 목로. 바다의 목로에 앉아 여전히 고래의 이야기를 듣는다. 여전히 36의 3번. 고래가 존재할 것이라는 화자의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낸다. 맞죠? 다시 지문.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계 가족이 셋벌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자, 이제 고래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고래 이야기가 될 것 같고, 요거는 지금 화자가 윗부분에서 자기가 고래를 만나면 주고 싶은 화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있다. 내일은 오마력의 동력을 배에 더 얹어야겠다.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의 아이들 손을 잡고 손살같이 해협을 달려봐야겠다. 자, 아직과 손살같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의 4번. 아직을 통해 화자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있음을 드러내고,
쏜살 가치를 통해 고래보다 앞서 나가는 화자 열정 틀렸죠? 여기서 쏜살 가치를 말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고래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고래를 앞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다시 질문.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다.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35번에 우리가 2번하고 5번에 4번 보면 되겠죠. 2번. 나는 동일한 서술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 자, 그럼 동일한 서술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서술어 있다, 한다 있죠? 두 개 있으면 있는 거예요. 반복하는 게. 그러면 가에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지 않다, 없다 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달리가 아니라 모두 또는 둘 다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4번 하나 남았죠. 나는 모두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자, 나에서 색채어가 어디 있었을까? 나의 색채어가 어디 있었나? 놓쳤나? 아, 여기 있군요. 하얗게 물을 뿜어 올리는 하얗다. 예, 색채어죠. 시각적 이미지. 이거 아까 체크를 안 해놨구나. 그러면 가에는 색채어가 있었습니까? 색채어? 네, 흰밥 있습니다. 흰밥. 따라서 35의 답은 4번. 자, 36번 아까 우리 답 5번 골라냈고 37번입니다. 37번. 자, 3, 4, 5번 확인하면 되겠죠? 자, 3번. 나에서 누군가가 그런 커다란 꿈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화자가 희망에 대한 불신을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맞고요. 4번. 나에서 깨진 파도의 유리창을 갈아 끼우겠다는 것은 꿈을 향해 전진하려는 화자의 다짐 역시 맞습니다. 자, 5번 뒷부분. 나에서 진주의 계곡과 새 뻘집은 화자의 꿈이 실현된 공간을 보여준다. 틀렸죠? 아직 화자는 고래를 만나지 못했어요. 화자의 소망은 고래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계곡과 새 뻘집은 화자의 꿈이 실현된 공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틀렸다. 따라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분석 및 문제풀이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